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는 제1장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개념들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오늘은요, 그 스포츠 사회학, 그 중에서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와 정치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스포츠와 정치, 제2장에서는요, 매년 한 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포츠와 정치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자,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어떠한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인해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정부기관들이 이제 스포츠 활동에 어느 정도 개입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스포츠와 정치적 상황은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를 통해서 긴밀해집니다. 또한 스포츠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스포츠와 정치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도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의식은 특정 사회기관을 대표하며 기금을 희원한 조직의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자,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 통합 기능 및 사회체계가 안정되기도 합니다. 즉, 국민의 통합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국가의 위상 및 대외 이미지가 스포츠를 통해서 제고됩니다. 우리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아주 큰 메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위상이 위로 올라가게 됐죠.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으로 안 좋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에서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순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스포츠와 함께 이어지면은 외교적의 수단의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좀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민이 화합되고 구성원들이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 스포츠를 통해서 생산성이 제고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안 좋은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제적으로 갈등 및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가 조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국수주의가 무엇일까요? 국수주의란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이러한 국수주의를 이렇게 좀 더 조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군국주의를 좀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군국주의란 무엇일까요? 군국주의란 군사력에 의해서 대외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군국주의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능, 순기능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이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 두 번째, 동일화. 세 번째, 조작. 이렇게 있습니다. 상징, 동일화. 세 번째, 조작. 이렇게 세 가지 결합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상징은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이란 운동선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대표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승리를 소속 집단, 국가나 지역, 민족 등의 연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속성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니폼에 국기를 장착한다던가 국기를 개양한다던가 국가 연주 등으로 상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동일화입니다. 동일화는 무엇일까요? 동일화는 자신과 타인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이 스포츠 수행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또는 일체가 되도록 하여 상황에 몰입하여 동일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얘가 뭐 있을까요? 얘는 지역 연고제죠. 아니면 팬덤 영상. 자, 지역 연고제나 팬덤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거를 동일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조작입니다. 조작은 무엇일까요? 조작은 정치 권력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상징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 내에 정치 권력이 큰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상징이나 동일화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와 정치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일 스포츠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과거사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부르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통해서 이 정치적 기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징, 동일화, 조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는 꼭 예시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국내 정치입니다. 자, 스포츠 정책, 여러분 스포츠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포츠 정책이 왜 필요할까요? 네. 스포츠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에게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 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진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역량 및 명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증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정책이나 정차가 부정 및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있겠죠. 그리고 정부나 정치가에 대한 국민적인 후원 및 지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정책은 정말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 원인 중에서 정치가 지역사회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가 지역사회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자, 지역사회 정치적 성향 및 인구 구성 등은 스포츠 참여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 스포츠 관련 단체에 정치적 관심이 높으면 당연히 그 지역 스포츠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 정치적 지도자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그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번째는 스포츠는 지역사회의 정치나 문화적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반대로 지역사회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역사회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 확충을 해야 지역사회 자체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스포츠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 및 자치 능력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화합이랑 단결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 원인으로 정치가 지역사회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왜 할까요? 첫 번째, 사회통합 기능입니다. 정부가 스포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역사회.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있겠죠.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렇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가치 및 성향의 강조. 그러니까 가치 및 성향의 강조.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스포츠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수준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 수준에서 스포츠의 정치적 역할. 스포츠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 등의 불화요소를 해소하여 사회적 분열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통합 및 국민적 일체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대중에 대한 사회통제적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스포츠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국가적 위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제가 국가 위상, 그러니까 국위성향의 이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스포츠와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스포츠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의 역할입니다. 국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동맹국가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적대적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혹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국가 경쟁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국가를 국제적으로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러한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적인 도구가 당연히 되겠죠? 외교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구동독은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적 승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적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항의입니다. 자, 항의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1980년대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 및 전쟁을 촉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전쟁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자, 축구전쟁은 작년에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자, 축구전쟁이란 무엇인지 알아들을게요. 축구전쟁이란 1969년도에 7월 축구 경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서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로 축구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포츠는 갈등 및 전쟁을 촉매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검은 9월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어드릴게요. 축구전쟁. 두 번째, 검은 9월단. 검은 9월달은요, 1972년도에 이제 독일 서독 미넨에서 개최된 미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괴격단체가 이제 소속 테러리스트 8명이 이스라엘 수소단 숙소를 습격해서 이스라엘인을 2명을 사살하고 선수 9명을 인질로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넨 올림픽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등을 촉매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수단의 수단입니다. 자, 1952년도 헬싱키 올림픽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때 구소련은요, 1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것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미음은 이제 국위선양입니다. 국위선양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이해 및 평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및 교류 증진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갈 수 있다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예시와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올림픽.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 올림픽과는 어떠한 정치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과 국제 정치입니다. 올림픽의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올림픽은 민족주의를 심화시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을 초래해서 이렇게 민족주의를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죠. 국가연주나 국기 개항 등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주의를 팽창시킵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표로 팽창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폰서십. 올림픽에는. 올림픽의 스폰서십을 시행함으로써 IOC는 기업으로부터 금전 및 물자를 제공받고 기업은 자사제품 광고 및 홍보에 올림픽 공식 로고와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자, 스폰서십. 이 개념을 한번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치적 국력 과시 및 외교적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올림픽 경기 중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이용과 약간 겹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자, 베를린 올림픽은 이때는 히틀러 정부였죠. 히틀러 정부는 나치의 민족 우월주의를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나치 민족주의를 이제 우월주의를 이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72년 미넨 올림픽, 아까 미넨 올림픽 제가 말씀드렸죠. 검은 9월단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는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은 9월단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19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서 불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항의를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항의. 이런 것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LA 올림픽입니다. 자, LA 올림픽은 1984년에 나타났고요.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의 주도로 14개의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미국이 불참하니까 이게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보복을 해서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끔씩 문제로도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1번 축구 전쟁, 2번 헤일 참사, 4번 핑퐁 외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대 올림픽 경기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죠. 그러면은 스포츠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북 관계에서 스포츠는 왜 필요할까요? 남북 대화, 민족성, 동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남북 간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 해소의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선을 증진시켜주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했을 때가 있었고요. 개막식 때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한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북으로 단일팀이 참가했을 때는 1991년 4월에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같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91년 5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일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개막식 때 남북이 공동 입장한 대회는 뭐가 있었을까요? 2000년도 하계올림픽과 2002년 아시안게임, 2003년 동계 아시안게임,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하계 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2006년 동계올림픽, 2006년 아시안게임, 2007년 동계 아시안게임. 이런 식으로 개면식 때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서 스포츠와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은요,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죠? 스포츠와 정치는 굉장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속성 및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 방법, 이 세 가지, 상징, 동일화, 조작,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외교적 도구, 외교적 항의, 갈등 및 전쟁 촉매,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 국위 선양, 국제적 이해 및 평화, 이런 이유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3장에서는요. 스포츠와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